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인성을 제대로 꿰뚫어 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잘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인성을 잘 꿰뚫어 본다라는 거는 왜 중요한 걸까요?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상대를 어떤 스타일의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지 그 사람과의 어떤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잘 조절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과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는 서로 이제 상처를 입히거나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오해 소지들도 많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거를 미리 우리가 이제 잘 꿰뚫어서 보는 방법들은 우리 그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한테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부분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태도나 말이 그 사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는 이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어떤 방어 전략을 대단히 많이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오픈의 상태이고, 어떤 이런 차이가 좀 있을 뿐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의 인성을 잘 꿰뚫어 볼 수 있을까? 첫 번째, 어떤 걸로 그럴 수 있을까요? 자기소개예요. 어떤 식으로 자기를 소개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이 대부분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남에게 나를 어떻게 소개하나,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거기에 이제 제일 주안점을 두고 이제 딱 보게 되면요,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처음 만난 사람이 자기가 어떤 아파트에 산다, 아니면 어떤 회사에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본성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러니까 어떤 어디서건 간에 어떤 대표적인 부촌에 산다는 걸 맨 처음 만나자마자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이제 부를 과시하려는 어떤 그런 유형. 일단 여자분은 전업주부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만나서 자기 얘기는 없어요. 남편이 어느 회사를 다녀요. 서울대를 나왔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어디에 지금 그 무슨 자기가 어떤 공부를 하고 뭐 자기는 어떤 전공을 했다는 걸 얘기 안 하면서 남편은 어떤 걸 전공을 하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그렇게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학벌이 굉장히 중요하고 학벌을 과시하는 사람이에요. 그것과 동시에 열등감도 표현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그 자기가 어떤 거에 대한 어떤 욕망이나 열등감이 어떤 본성에 다 묻어나온다고 해요. 그거를 철저히 남들 앞에서 숨기고 싶어 하지만 사실 다 드러나는 거죠. 이제 욕망과 열등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어떤 걸 과시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다,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욕망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계십니까? 부를 과시하면 이제 돈이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열등감과 우월감을 동시에 느낀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그래서 자기 과시가 많은 사람일수록 거기에 그 포인트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 또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요. 궁금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면 그 사람이 드러내려고 하는 게 뭐였지?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이유가 이제 이래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원고 쓰면서 한번 저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무슨 얘기부터 하는 사람이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물론 이제 비즈니스로 만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일에 대해서. 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때문이기 때문에 이제 늘 그런 식으로 나의 일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설명하는, 그게 꼭 비즈니스 때문이 아니라고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가 가장 인생에 대해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그럼 나는 일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봤죠. 만약에 비즈니스를 완전히 빼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완전히 빼고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건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노트에 적어봤어요. 노트에 뭐라고 적었냐면요,
저는 하루 종일 읽을 거리하고 노트북하고 커피만 있으면 불만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다 저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책만 주면 하루 종일 안 심심하게 혼자 놀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교회 집사고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지금 돈이 많든 적든 상황이 어렵든 안 어렵든 간에 항상 나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주 조금씩이라도 늘 도우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인생의 가치로 여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쩜 이렇게 나한테 많은 축복을 주실까? 정말 감탄하면서 눈을 뜨고 감사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는 저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을 정의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관을 표현하시는지 한번 저처럼 노트에다 적어보세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노트에다 이렇게 적다 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요. 나는 남들한테 어떤 걸 과시하나, 그리고 남들은 나한테 어떤 걸 과시하고 있나,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남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상대에 관한 말이에요. 사실 말로 대부분 다 알 수 있죠. 강의를 가면요, 제 첫인상에 대해서 스스럼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정말 이 직업병이 도져서 그렇게 어떤 첫인상에 대해서 처음 만나서 그렇게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면전에 대고 제가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저희 구독자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첫인상에 대해서 묘사하는 거는 대단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남에 대해서 배려가 없다거나 센스가 없고 그런 사람으로 보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 닮았어요 라고 말하는 케이스 있잖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상한 사람을 닮았다고 하면 물론 이제 그건 무례한 거고요. 어떤 자기 지인, 나도 모르는 어떤 자기 누구 아는 사람 닮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도 그다지 기분 좋은 일이 아니죠. 타인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배려가 부족한, 기본적으로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 닮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여자들도 다 당황합니다. 특히 남자가 여자를 보고서 우리 엄마 닮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본인은 굉장히 그걸 이제 어떤 칭찬, 친밀함의 표시일지는 모르지만 듣는 여자들은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대단히 당황하죠. 자기 엄마 닮았다고 그러면. 연예인 닮았다는 것도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조연 배우 닮았다고 그래도 기분이 별로 좋을 일 없고, 주연 배우 닮았다고, 그야말로 탑스타 닮았다고 하면 왠지 놀리는 것 같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 닮았다고 해도 좀 기분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누구 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이제 말로 덮어놓고 칭찬하는 사람 있잖아요. 대놓고 어떤 첫인상에 대해서 덮어놓고 칭찬하는 거, 신뢰감 좀 떨어졌죠. 면전에 대놓고 칭찬하는 사람은 일단 좀 진정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일 확률이 높습니다. 평소에 연락도 안 하다가 뭔가 이제 협업하느라고 이제 어쩌다가 만나면 너무너무 정말 좋아해요. 너무 정말 제가 존경이 많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고 치자고요, 상대가. 그럼 평소에 연락 거의 안 했는데, 그럼 이제 평소에 행동가 잘 안 맞는 거잖아요? 이 일 때문에 만난 거잖아요. 그냥 이럴 경우에는 아무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 얘기 안 하는 게. 그게 차라리 본인의 진정성을 이렇게 일부러 구태여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이죠. 자, 세 번째는 인성을 알 수 있는 행동이에요. 지난번에 저희 지인이 이제 저희 집을 방문해서 이제 차를 마시고 이제 놀다가 갔는데, 새로 차를 뽑아서 갖고 왔어요. 그랬는데, 하필 그날, 왜 이제 아파트 불법 주차, 이제 이런 거 단속 다니다가, 그걸 갖다 지인의 새 차에다 그걸 붙여놓은 거예요. 떨어지지도 않는 거를.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우리 집에 왔다가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절대로 안 떨어지는 걸 붙여놓으니까 이제 이거 정말 잠깐 왔다 가는데 뭐 이거 항의해야지, 너무 열받는다 이러면서 막 제가 더 흥분해하고 막 그러니까 제 지인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떼내줄 것도 아닌데 가서 흥분하면 뭐해, 그냥 시간 낭비지, 얼른 세차장에 그냥 가볼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그 지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미안해 할까봐 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세차장에 가서 뛰어야지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인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일이죠. 대표적인 일이죠. 자기가 어떤 손해보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의 이제 인성을 그대로 나타줍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막 끼어들게 하고 막 짜증나게 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다지 화 안 내고, 그래 먼저 가라, 먼저 가, 다 먼저 가라, 너 그렇게 바쁘냐, 나도 바쁜데 너 먼저 보내주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운전할 때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이 나온다는 건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자기 후배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인성을 저는 이제 판단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이 있는데, 자기 직장에서 거래처 손님으로 제가 갔는데 자기 후배한테, 자기 부하 직원한테 명령하듯이 반말 분친절하게 막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인성은 이미 다 딱 드러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같이 협업하기에 대단히 저 사람은 좀 경계하면서 더욱더 거리를 두고 그렇게 협업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요. 그게 우리가 이제 인성을 미리 꿰뚫어 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이제 자기의 후배에 대해서, 거래처인 내가 있는데도 저런 식으로 대하는 거죠. 막 반말 막 찍찍 해가면서 심지어는 막 야라고 뭐 이렇게 부르기까지 하는, 그건 절대로 그 사람 그 후배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그런 사람하고는 이제 대단히 어떤 그런 신뢰감을 정말 두텁게 갖고 해야 되는 비즈니스가 과연 맞느냐, 이런 걸 좀 경계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사람의 인성을 이미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인성을 안다는 거는 그 사람들의 가치관, 그 사람의 어떤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과 이제 함께 뭐 비즈니스를 하든 아니면 그냥 어떤 좋은 인간관계를 맺든, 우리가 그런 정보가 이제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인간관계를 조금 더 풍성하게, 실수 없이 좀 매끄럽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인성을 꿰뚫어 보셔서 조금 더 실수 안 하는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